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한 불편도 좀 있었습니다. 우선 이곳이 어느 곳인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국가정보자원관리센터, 예. 우리나라 행정정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현재 그 메인 헤드쿼터는 대전에 있고 또 일부 지역에 분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민원 24라든지 각종 국가 정빙 서류 또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확인 이런 정보들이 모두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난 주말에 화재가 생겼습니다. 의도치 않게 배터리 이동하는 작업에서 스파크가 일어서 불이 났다. 이런데 뭐 자세한 것은 앞으로 그 감식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국가정보자원관리망이 마비가 됨으로써 우리 경제생활, 특히 서민들의 경제 활동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대목. 지난 주말에는 일단 그 관공서 업무나 은행 등 이런 행정이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예. 주말까지 좀 개선이 됐으면 주중 피해는 좀 막을 수가 있었는데 현재 전체 시스템 647개 중에서 한 55개만 복구가 된 상황이고 나머지는 아직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현장에서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제 주말이 지나고 아직까지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이 많이 클 텐데 사실 요즘은 그 신분증을 모바일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단 복구가 됐다고는 하는데 또 신규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어떤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바일 신분증은 흔히 배를 탄다든지 비행기를 탈 때 본인 확인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들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먹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신분증이 너무나 편리했기 때문에 휴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갑자기 마비되니까 해상 운송, 배 타는 분이나 비행기 타는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받았습니다. 예. 우체국 금융도 완전히 한때 마비가 됐었으나 지금은 일부 복구된 상태고 모바일도 일단 확인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는 할 경우에 그 모바일 신분증 개설 자체는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은행 이를테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K뱅크라든지 이런 전자은행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예를 들어서 새로 계좌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분증을 들어오면 은행에서 그것을 정부 행정망과 연결해서 확인하거든요. 요 대목이 지금 먹통이 된 겁니다. 또 중소 영세 상인들 지금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쁘실 상황인데 대출을 받을 경우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거든요. 근데 정부 신용보증기금 전산망이 완전히 지금 여기에 연결돼 있어 100% 먹통입니다. 현지에서는 지금 신용보증기금 창구로 가도 작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기금 자체가 국가정보자원망에 100%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당초에 정부가 예상했던 주말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상황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또 일부는 아예 데이터가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망실되었을 수도 있다. 백업이 돼 있는 부분은 괜찮겠지만 지금 백업 시스템도 상당수가 미비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국가 전산자원 관리망의 마비가 경제 활동에도 뭐 타격을 끼치고 있고 이를테면 수출 현장에서 관세 물품을 확인한다든지 원산지 증명을 한다든지 이런 데도 일부는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까지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라는 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요. 현재 이런 사건 자체가 또 처음이고 예. 어디까지 피해가 확산돼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새워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복구가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예. 거래를 한 다음에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용이치 않고 또 9월 말에는 현재 지금 재산세 마감일입니다. 요 대목도 예.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 되는 이런 상태인데 뭐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작동되는 서비스와 작동되지 않는 서비스 요것을 이제 일일이 매일같이 고시를 하고 있으니까 뭐 헛걸음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확인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정부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 복지로라는 것인데 복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각종 복지 급여가 지난 25일에 대부분 지급돼서 뭐 당장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뭐 각종 바우처들 이런 것들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불편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복지는 사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인데요. 예. 소득이 없어서 또는 재산이 부족해서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 뭐 이분들은 그동안에 각종 정부의 행정 서류를 통해서 본인이 복지 대상자인 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예. 물론 떼놓은 분도 있고 또 보통 국민연금도 25일 날 나오고 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25일 날 집중되기 때문에 화재는 25일을 넘겨서 터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당장에 아주 큰 피해는 날짜가 비껴가는 바람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빨리 개통이 되면 뭐 후폭풍을 막을 수 있겠지만 이게 안 되면 특히 뭐 집에 컴퓨터도 없다든지 또는 연세가 많은 분들 또는 장애인들 이런 분들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예. 좀 말씀하신 그런 복지도 그렇고 뭐 부동산 계약할 때도 그렇고 이걸로 인한 피해 같은 것이 발생하면 그런 걸 뭐 정부에다 따져 묻는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전산망 마비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경제적 손실, 예. 또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추가로 돈을 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일단 선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피해가 예를 들어 주민 등록증 원본을 하나를 못 댔다 이러면 그것 자체 피해도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데에 계약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민간 상업 부분의 계약이 마비가 됐다. 이럴 때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그러니까 지금 화재 원인을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국민들 불편 없도록 대체망이라든지 또는 복구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거, 그다음에 피해자들에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도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좀 입체적으로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 사실 이런 비슷한 피해가 3년 전에 판교 데이터 센터 그 화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이중화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인데 이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과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조선조예요. 우리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예. 정말 수백 년 된 그 왕조실록이 100% 보존이 돼서 우리 세계에서 유네스코 등록으로 지금 지정까지 돼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수백 년 전에도 이런 자료 망실을 대비해서 무려 5군데 지역에 나누어서 서류를 보관했거든요. 사실 이런 전산망이든 서류든 이 백업은 기본이고 그 자료를 2중, 3중으로 프로젝트를 거는 것은 뭐 ABC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미 3년 전에 한 번 사고도 있었고 예. 또 민간 기업인 카톡 같은 데도 사고가 있어서 당시 정부가 백업을 하라. 이중화 시켜라. 정부는 지시했거든요. 예. 그리고 정부도 그에게 돈을 들여서 백업 시스템을 지금 완성해 놓고 있습니다. 완성해 놓고 있는데 시스템은 완성됐다 하더라도 거기 기계가 그 이동시키고 백업하는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2023년에 센터가 완공이 됐는데 그 기계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 결국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2023년 완공 이후에 여야 간의 설전 또 예산의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게 지금 되질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IT 최강국 뭐 정말 다른 나라가 한국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사시에 한 번 뚫리면 이것은 한꺼번에 모든 게 다 날아갈 수 있는데 기술이나 활용도 면에서는 우리가 세계 1등으로 갔는데 유사시 대비 차원에서는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대란을 겪은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가 정말 우리가 진정한 IT 강국으로서 사고 대책도 정말 잘하는 나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예산적인 차원에서의 대비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예산이 늘고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돈 문제가 예. 결국은 시설, 백업 이런 데에 핵심적인 사실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도 그동안에 우리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또는 데이터를 백업을 위해서 예산을 꾸준히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전산에서 일단 당장 유틸라이저, 활용도,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는 이런 부분은 빛이 반짝반짝 나요. 예. 그러니까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백업을 하거나 사고 대비한다는 것은 사고 났을 때 효과를 보는 거지 평소에는 거기에 무슨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하는 이런 반론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예. 꼭 누가 잘못했다라고 따지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하나 지을 때도 집의 유용성, 집값도 중요하지만 태풍, 지진 일어날 때 그때 매진 시설, 여기에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데이터 문제는 정말요. 이번에는 해킹과는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만약에 저런 정보가 누군가가 와서 들고 갔다 하면 이것은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리 과한, 그러니까 아무리 세게 그 백업을 하고 보완을 해도 절대 과하지 않다라는 시각으로 좀 데이터 보완, 해킹 방지, 또 백업 이런 데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주제를 바꿔서 한편 오늘부터는요. 중국인 3명 이상이 모인 단체 관광객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인 관광객 2,700명 태운 크루즈 입항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에 이제 또 하나의 뭐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변수입니다. 자, 중국 원래 인구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 코로나19가 있기 전, 그러니까 2019년, 18년 이때요.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연평균 내방객 규모가 연간 800만 명이었습니다. 도처에 가면, 특히 명동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은 보이지 않고 중국 사람, 중국화 쇼쇼 하는 이런 중국말이 훨씬 더 많이 들릴 정도로 중국 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뿌리는 돈, 특히 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희망이었고 특히 면세점 때문에 호텔 영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게 연 100만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이후에 지금 400만 명으로 회복을 했는데 자, 이번에 중국의 지금 대대적인 국경절입니다. 중국은 건국 기념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초가 우리보다도 연휴가 더 길어요. 여기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 기간을 시한부입니다만은 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요게 현재 이 정부가 만든 게 아니고 지난번 정부가 이미 예고를 했고 그 무비자 정책에 따라서 중국에서 관광객을 모았던 겁니다. 오늘부터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잘만 되면 다시 한번 한국의 중국 관광 붐이 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면에서 특히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비, 길거리에 있는 음식점 또는 면세점 이런 데서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무비자 지역으로 오랫동안 유지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오더라도 그게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자 체제 기간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고 아예 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심지어는 본토는 이 무비자가 안 되니까 제주도에서 배 타고 본토로 한국에 지금 뭐 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이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관리도 좀 엄중히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일각에서는 지금 국가 전산망이 마비가 됐는데 외국인 들어와서 도망 다니면 숨어 다니면 이거 어떻게 막느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의 외국인 관리는 국가 자원전산망 센터에 일체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 독자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게 그냥 무비자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요. 관광회사가 알선하는 관광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이 사라진다든지 이러면 영업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그런 중간관리 시스템도 두고는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이번 기회에 정말 중국 관광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두 나라 외교 관계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정 입국이라든지 중국인 범죄 이런 것도 동시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이번 무비자의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의도는 한국의 관광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관광 유통업계도 만반의 준비를 할 것 같아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국도 한국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부터 기한부 무비자로 해서 한국 맞아요. 관광객들이 미국, 중국을 많이 갔거든요. 예. 한국에 많이 가죠. 자, 그래서 워낙 이제 모처럼 중국인들이 오다 보니까요. 우선 중국 말이 안 되는 그 상점들이 많이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은 현찰을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이미 알리페이 같은 이 전자화폐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들어갔는데 한국 상점에서 저 알리페이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빨리빨리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백화점의 면세점, 그다음에 따이꿍들 그동안에 들어와서 이제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너무나 큰 혜택을 주고 떨이 저 적자 보면서 많이 팔다 보니까 아예 중국 따이궁들은 한국에 오면 가격을 후려치는 게 하나의 습관처럼 돼 있거든요. 뭐 이런 대목도 이제 정상 가격을 받기 위한 그런 시스템, 특히 부가세를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에서 쓴 물건 공항에 나갈 때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데 예. 그런 서비스는 이런 국가적인 세정 당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많이 올랐다가 지난주 3거래일 연속 조금 또 하락했다가 오늘은 또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주가라는 것은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기 급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거나 너무 겁낼 필요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계속 주식 시세만 따지고 있다 보면 사실 주식 투자다 건강을 잃는 분들도 많거든요. 좀 큰 호흡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지금 다만 지금 우리 정시에 몇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면 환율이 오늘은 조금 안정이 되는 듯한데 1,400원을 돌파해 있는 상태에서 환율이 계속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네. 통화 가치가 지금 평가 절하가 되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뭐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현상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바로 이런 점 때문인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이제 팔고 있는 그런 현상, 그리고 아예 미국으로 가자 해서 서학 개미들한테 이런 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증권 시장도 올해 들어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한국 증권 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김치 프리미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뭐 한국 정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린다는 마음으로 좀 사랑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특히 환율이 만약에 앞으로요 급격히 안정된다면 미국 정시보다 한국 정시가 환차익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까 박사님이 잠시 좀 언급해 주셨던 것,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좀 팔고 있거든요. 이달 들어서 9.7조 원을 팔고 월별 최대치 팔아치웠다고 하는데 자세한 어떤 이유는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올 들어서는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주식 투자할 때는
장기 보유하라고 추천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기 보유도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회사가 영업 성격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중간중간 호흡 조절도 하면서 장기 보유한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를테면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럴 때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차익을 실현하자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또 환율이 한국 돈 가치가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이런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이 3,500억 불 미국의 투자를 둘러싼 한미 간의 마찰이 있고 그러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면 지금 팔고 미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런데 환율이라는 것도요. 만약에 한국과 미국 간의 통화 스와프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예. 요 대목도 같이 생각하면서 좀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